안녕하세요. 갱스터디의 은경쌤이에요. 오늘은 2023년 고1 9월 모의고사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8번의 글의 주제는요. 박람회에서 실험을 도와줄 학생을 추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my name으로 시작을 하는 거겠죠? 제 이름은 바로 앨리스 화이트예요. 자, 나는 누군데요? 나는 관장입니다. 뭐의 관장입니까? 알렉산드리아 과학박물관의 관장이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are holding이라고 해서 여기는 현재 진행형을 썼네요. 우리가 보통 현재 진행형을 쓸 때는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나타내고 싶을 때 쓰기도 하지만요, 가까운 미래에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을 얘기를 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를 보면요, 10월 28일 토요일이 나타냈는데요. 아직 10월 28일 토요일이 되지는 않은 거야. 그런데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썼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뭘 진행할 거냐면요. 화학 박람회를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굴 위한 겁니까? 바로 지역 중학생들을 위한 박람회예요. 그럼 우리 박람회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 목표, 뭐의 목표입니까? 박람회의 목표는요. 바로 투부정사이다 라고 해서 여기는 투부정사의 이 주격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encourage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encourage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목적어 나오고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썼다는 거. 그럼 그들을 이라고 해서 여기서 그들이 가리키는 건 바로 중학교 학생들이겠죠? 학생들이 뭘 했으면 좋겠냐면 be interested in이라고 해서 보통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be interested in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합니다. 그럼 관심이 있게끔 하고 싶은 거야. 어디에? 과학이에요. 근데 뭘 통해서? 안내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글을 왜 썼냐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글의 목적 문장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요, 지금 찾고 있대요. 누굴 찾고 있습니까? 대학생들을 찾고 있대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인데요? 라고 해서 후 나왔으니까 후부터 문장 끝까지 묶어주도록 할게요. 후 뒤에 can help라는 동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뒤에서 대학생들을 꾸미고 있다라는 거. 어떤 걸 도와줬으면 좋겠냐면 실험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뭐 하는 동안에요? 행사 기간 동안에 라고 해서 여기 during을 썼습니다. 우리가 보통 during은요, 어떤 친구랑 비교를 하냐면요. 우선 during의 품사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전치사인 바로 for가 비교를 하는데요. for 같은 경우는 뒤에 보통 숫자가 와요. for 2 years, for 3 hours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during 같은 경우는 뒤에 기간이 옵니다. 시간의 덩어리 표현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during은 또 어떤 친구랑 비교를 하냐면요. 전치사라고 했잖아요. while과 비교를 합니다. while은 접속사예요. 그래서 전치사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가 나오지만 while은 뒤에 무엇이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벤트 동안에 좀 도와줄 학생을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am contacting이니까 연락을 한 거죠. 당신한테요. 왜요? 이유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목적을 나타냅니다. 요청하려고요. 자, ask 같은 경우는 묻다라는 3형식 동사도 있지만 5형식 동사로 쓰일 때는 요청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누구한테요? 너한테요? 5형식이어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투부정사가 들어간다는 거 추천해달라고. 자, 누굴 추천해달라고요? 몇몇의 학생들을 어디로? 너의 과에서. 대학교에 있는 그 화학과에서 학생 몇몇만 추천을 해주세요. 자, 근데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데요? 라고 해서 묶어볼까요? 후부터 drop까지요. 후 뒤에 문장 성분을 분석해보면요. 너가 생각하기에 주어 동사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는 사실 think 뒤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접속사 뒤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이 are라는 동사가 나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 주어가 없다라는 거. 고로 앞에 있는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누구를 꾸미냐면 바로 앞에 있는 some student, 학생을 꾸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생각하기에 적합한, 즉 이 직업에 좀 적합하다라고 하는 학생을 좀 추천해 주겠어? 라는 게 바로 이 글의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이라는 거. 추천해 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장 마무리 지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너의 도움으로요. 뭐가? 그들의 학생들이 도움을 주잖아요. 그럼 나는 확신한대요. 어떤 걸 확신합니까? 라고 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sure가 여기 더 사이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는 거. 어떤 걸 확신해요? 참여자들이 가질 거라고. 어떤 것을 아주 훌륭한 경험을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여기는 하나의 표현으로 look forward to 하면 뭐뭐를 기대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건요. look forward to의 to는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얘는 전치사 to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안 되고 보이는 것처럼 동명사 또는 명사가 들어간다라는 거 꼭 보셔야 돼요. 그럼 너로부터 곧 연락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18번의 문제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를 보면요. 19번의 글의 내용은요. 만만할 줄 알았던 암벽 등반이요. 그게 아니네? 라는 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본문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면요. 그렉과 나는 had been rocking climbing이라고 해서 여기는 동사가 had부터 climbing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had been ing니까 우리는 이걸 문법적으로요. 과거 완료 진행형이라고 부르죠. 그럼 뭘 하고 있던 중이었냐면 암벽 등반을 해오고 있었어요. 자, 근데 뭐 이유로요? since sunrise니까 일출 이후로요. 자, 그리고 had been 동사 1번, had 동사 2번이죠. 얘도 과거 완료. 이때까진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과거 완료 진행형이라 과거 완료를 쓰는 이유는요. 대과거부터 그리고 과거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시간의 덩어리를 표현하기 위해서죠.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취한 거죠. 뭐를? 위험을 취했다는 얘기인 거야. 그냥 오케이. 지금까지 괜찮잖아?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서 look, 봐봐. The first bolt니까요. 첫 번째 볼트가 어디 있습니까? Right there. 저기 바로 있어. 나는요. 분명히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여기서 가리키는 it은 바로 앞에 있는 the first bolt가 되는 거겠죠? 오, 괜찮아. 나 저기 첫 번째 볼트 올라갈 수 있어. 왜? 그건 piece of cake은 한 단어로 식은 죽 먹기지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글쓴이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저거 쯤이야 라는 표현을 바로 썼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누가요? 내가요. 뭘 했습니까? 설득을 했대요. 누구를? 그렉을요. 그런데 minutes before니까 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내가 found, 발견했대요. 뭘 발견했습니까? 내 스스로가. 자, 여기서 find 같은 경우는요. 오형식 동사로 쓰여서요.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과거 분사를 썼습니다. 여기 과거 분사가 들어간 이유는요. 내가 핀이라는 단어 자체가 꼼짝 못하게 하다인데 뭔가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꼼짝 못하게 되어졌기 때문인 거죠. 수동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자면요. 주어가 I고 여기는 목적어로 myself를 썼습니다. 이렇게 제기 대명사를 쓰는 경우는요. 주어와 같을 때 I와 myself가 같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me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꼼짝 못하게 된 거를 알게 됐다라는 거야. 바로 태도를 전환하도록 할게요. 자, 그것은 뭐가 아니었다? 식은 죽 먹기가 아니었습니다. 내용 바꿀게요. 방금 전에 piece of cake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아니야. 이거 식은 죽 먹기 아니라는 거지. 왜요? 그 이유는 그 바위가요. 바로 뭐였냐면 burn of라고 해서 뭐뭐가 없는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게도 없었대요. 뭐가 없었습니까? handles. 손을 잡을 곳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아주 서툴게 움직인 거야. 어디로요? back and forth라고 해서 왔다 갔다 이리저리로 움직였어요. 자, 뭘 가로질러서요? 우리 절벽에 면을 가로질러서 막 이리저리 움직여 봤어요. moved가 동사 1번이죠. and up with까지는 하나의 표현으로 봐서요. 결국 뭐뭐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nowhere이니까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었죠. 뭐 할 곳이 여기 투부정사가 뒤에서 nowhere를 수식하고 있는 거겠죠? 갈 곳이 없었어. 근데 어디밖에 갈 곳이 없었습니까? 바로 내려갈 곳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 볼트가 어떤 볼트인데요? 묶어줄게요. life까지 묶어보니까요. 여기서는 that 뒤에 would save라는 동사밖에 없으므로 이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가 볼트를 수식하고 있는 거겠죠? 뭐를? 나의 삶을 구해줄 그 볼트가. 근데 뭐 한다면? 내가 could get to it이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이라고 해서 여기서 it이라는 거 볼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까지 가면 볼트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여기는요, 지금 if절이 들어가면서 could, 즉 조동사의 과거 표현의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리고 주절에는 would save라고 해서 여기 같은 경우도 조동사의 과거 표현, 즉 과거 표현을 썼습니다. 과거 동사를.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겠죠. 보통은 현재 사실과 반대로 그래서 가능성이 좀 희박한 일을 나타내는 거기까지만 갈 수 있다면 내 목숨을 구해줄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 볼트가 주어 동사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더 볼트가 주어였다면 was 동사가 되는 거겠죠? 얘가 얼마밖에 없습니까? 약 2feet. 즉 내가 닿을 수 있는 곳에서 약 2피트 위에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지금 내 상태는 어떤가요? 나의 팔은요, trembled. 떨리고 있습니다. 뭘로요? 너무너무 피로해서요. 그리고 나는 뭐 했어요? 봤죠. 누굴 봤습니까? Greg을 봤어요. 그리고 내 몸은 어떤가요? 얼어붙었어요. 뭘로 얼어붙었습니까? 바로 fright, 공포로요. 어디부터? 내 목에서부터 내 발까지 싹 다 얼어붙었다라는 얘기야. 처음에는 piece of cake이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무서워 죽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글의 마무리 접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밧줄이 또 위험한 상황인 건 was tied, 묶여져 있는 겁니다. 어디예요? 우리 사이예요. 밧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묶는 게 아니라 묶여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수동태. 자, 그리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떨어진다면 여기도 if절 들어가는데요. 과거요. 동사의 과거형 쓰이고요. 그리고 여기 뒷문장 주절을 보면 우리가 would fall, 떨어질 거야 라고 해서 여기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쓰이는 거죠. 그럼 나와 함께 그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묶여져 있으니까. 그럼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안병 등반을 시도했다가 처음에는 만만하게 봐서 굉장히 이 자신감 있는 confident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상태로 바뀐 내용으로 이 글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 20번의 글의 주제는요. 자녀에게 말로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달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자, 본문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면요. 우리는요.
항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우리의 아이를요. 얘가 간접 목적어, 그리고 something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뭘로 가르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그들은 배운다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day라는 건 바로 우리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아이들이 뭐로부터 배웁니까? 보는 걸로부터 배워요. 보기만 하나요? 아니요. 그들은 배운대요. 뭐로부터 또 배울 수 있습니까? 듣거나 and overhearing은 우연히 듣는 거야. 우연히 듣는 걸로부터 배운다라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children, 아이들은 share, 공유를 하겠죠. 자, 어떤 것을 공유를 합니까? 가치를, 즉 그들의 부모의 가치를 공유한다라는 얘기야. 뭐에 대해서요? 가장 중요한 것.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를 부모님들과 공유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가치를 공유하다 보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자, 그리고 뭔가의 원칙들, 그리고 우리의 본보기죠. 어떤 거에 대한 본보기입니까? 좋은 행동에 대한, 여기까지가 전체 주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can teach, 가르칠 수 있어요. 누구를요? 우리 아이들을요. 자, 우리가 teach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 사형식 구조로 쓰였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teach가 나왔는데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은 목적어 들어가고 투부정사가 들어갔을 때는 얘가 목적격 보어 오형식 구조를 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칠 수 있냐면 하이로드.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가르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근데 뭐 하는 순간에도요, 다른 길들이 룩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tempting, 유혹적으로 보일 때도 잘 갈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other roads가 나왔는데 우리 other 한 번만 보고 갈게요. other은 뒷문장 뒤에요. 항상 뭐가 붙냐면 복수명사가 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얘랑 비교하는 건요. 어떤 친구를 비교하냐면 another과 비교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another은 어떤 친구가 온다? 단수 명사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럼 우리의 우선순위, 즉 부모님의 우선순위, 우리의 본보기, 부모님의 본보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하래요. 자, 어떤 걸 기억합니까? 대절을 기억하래요. 접속사, 목적어 역할을 하겠지. 누가? 아이들이. do not learn이니까 배우지 않습니다. 자, 뭘 배우지 않습니까? 가치를요. 자, 근데 어떤 가치인데요? 라고 해서 여기 묶어줄게요. that부터 끝까지 다 묶을게요. 묶고 보니까 that 뒤에 make up이라는 동사밖에 없으므로 이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뒤에서 이렇게 가치를 꾸미는 거. 어떤 걸 구성하고 있는데요? 아주 강한 인격을요. 근데 강한 인격을 단순히 뭐함으로써 by ing가 나왔는데요. 여기 by being pp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ing가 나왔을 때는 동명사인데 동명사의 수동태는 being pp예요. 동명사 수동태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는 게 아니라 being told니까 듣는 거야. 자, about them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라고 해서 여기 them이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가치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아이들은 배우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가치들요. 근데 뭐 함으로써 그것들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라고 듣는 걸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배우는데요? 라고 해서 그들이 주어 들어가죠. 자, 여기서 말하는 they라는 것도 앞에 있는 children,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자, 아이들은요, 배웁니다. 근데 뭐 함으로써 배우나요? 라고 해서 by ing 나왔죠? 보는 거야. see라는 동사가 나왔는데요. see는 대표적인 무슨 동사다? 바로 지각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 나오고 뒤에 있는 the people부터 around them까지가 목적어. 그리고 C의 목적격 보어로 act가 나왔는데요. 여기 동사 원형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각동사는요, 뒤에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어로 나올 수도 있지만 ing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투부정사는 안 돼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뭘 봄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act, 행동하는 걸 보는 거야. 자, 그리고 act와 바로 얘가 목적격 보어 1번이 되는 거고요. uphold가 목적격 보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 유지하는 걸 보는 거야? 그들의 가치를 어디에서? 그들의 삶에서 그걸 봄으로써 배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being told로는 안 돼요. being told로는 안 되고 그럼 아이들이 뭘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봐야 한다는 거야. 봐야 해. 뭐 하는 걸 봐야 돼요? 행동하고 유지하는 걸 봐야지만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장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명령문 들어가죠. show, 보여줘라. 자, 누구한테요? 너의 아이한테 간접 목적어죠. 뭘 보여줍니까? 바로 좋은 본보기를, 삶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뭘로써? 여러분의 행동으로써 라고 해서 우리는 주제물은 어디부터 연결시키냐면 데이부터 들어갈게요. 데이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액션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정리 뭐 하라고요? 아이들한테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긴 하는데 뭐가 중요하다? 바로 너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 선생님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선생님도 어릴 때 부모님이 항상 부모님의 가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건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인사를 하는 거여서 선생님 엄마하고 아빠가 그냥 나한테 무조건 인사해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했었어. 선생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인사하네. 그럼 나도 해야겠다라는 의미로다가 지금 같이 하게 됐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보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다 보니까 나도 같이 안녕하세요 라고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직도 어른들 보거나 아니면 뭐 버스 탈 때도 택시 탈 때도 아니면 가게들을 갈 때도 그냥 선생님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론 상대방이 인사를 안 하실 때도 있어. 같이 인사를 안 해주실 때도 있어. 그래도 그걸로 전혀 민망하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생님 엄마 아빠가 무조건 해라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보여줬다라는 거지. 그냥 보여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가치관과 그리고 중요시 생각하는 것들이 선생님한테 흡수가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 고로 부모님은 말로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in our daily lives니까 우리의 일상에서요. 우리는요. 보여줄 수 있대요. 자,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에게 간접 목적어 그리고 대절이 직접 목적어로 들어가겠죠? 대절을 보여줄 수 있대요. 우리가 존중한다는 거. 누구를? 타인을요. 아까 선생님 부모님처럼 인사를 함으로써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요.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그들한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 우리의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한테 뭘 보여줄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뭔가 연민과 걱정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지금 뭔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요. 자, 이것만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니요. 직접 목적어 1번이라고 하면요. 뒤에 우리 자신의 뭔가 자제력이나 훈련을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용기 그리고 정직함까지 얘가 직접 목적어 2번이 되는 거겠죠? 이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할 때요? 여기 as는요. 앞에 있는 when 똑같은 뜻이에요. 뭐 할 때? 우리가 만들 때, 즉 어려운 결정을 만들 때 이런 자제력이나 용기, 정직함 같은 것들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면 뭐 하라고요? 부모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말로 하는 것보다 어떤 걸로 꼭 보여줘라? 행동으로 보여줘라 라는 내용으로 이번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21번 문제를 보면요. 21번의 글의 주제는 과학 논문이 가치가 있으려면요. 과연 필요한 게 무엇이다?
독자의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have heard라고 해서 여기는 현재 완료를 썼네요. No doubt는 우리가 틀림없이 확실히라는 surely라는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들어왔다라는 얘기야. 언제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덩어리. 쭉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이러한 질문을 아마 들어봤겠죠. 경험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거? 만약에 a tree, 나무가 first 쓰러져요. 자, 어디서요? forest, 숲에서 쓰러집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no one,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어떤 누구가 없었는데요? 라고 해서 여기 투부정사가 뒤에서 no one을 꾸미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here이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here은 대표적인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여서 it 목적어 나오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들어갔다라는 거. 여기는 어떤 친구도 된다? 바로 ing, following도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it이 가리키는 건 뭐가 쓰러지는 거? 앞에 있는 a tree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쓰러지는 걸 들은 사람이 거기에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과연 그것은 만들었을까? 소리를? 나무는 쓰러졌는데 소리가 쾅이라는 소리가 났을 때는 누군가가 들었기 때문에 쾅이라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었다면 과연 그게 소리가 난 걸까요? 그랬을 때 질문의 답은요. 맞는 정답은 바로 no, 아니요. 소리가 안 났다라는 얘기야. 왜요? sound, 소리는요. more than이니까 그 이상입니다. 뭐의 이상입니까? 음파의, 즉 압력파의 이상이란 얘기야. 자, and indeed. 그리고 사실 can be, 있을 수 있다는데 뒤에 no가 들어가므로 없는 거죠. 즉 소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야. 뭐 없이는, 듣는 사람 없이는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비교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야. 듣는 사람 없다라는 건 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소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먼저 예시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듯이 라고 하면서 나 지금부터 무슨 얘기할 건데요? 과학적인 이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과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상황이냐면 two way니까 한쪽 방향이 아닌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프로세스입니다. 주제문이 되는 거겠죠. 과학적 의사소통은 어떤 거다? 양방향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시그널, 신호가요.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요. 그게 is perceived라고 해서 여기는 수동태를 썼네요. 여기서 말하는 it은요. 앞에 있는 신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호가 인지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야. 아까 위에서 얘기한 거. 나무가 쓰러졌을 때 그 쿵 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으면 그건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죠. 소리가 안 났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자, 그것처럼 뭐도요. 이렇게 출판된 과학적 논문이 이걸 시그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이 여기서 가리키는 그것은 앞에 있는 출판된 과학적 논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동사 1번. 인지되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is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is understood니까 이해가 되지도 않았어. 받아지지도 않았고 이해가 되지가 않았다라는 얘기인 거야. 누구한테요? 의도된 독자들한테. 나는 저 독자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 독자들이 이해를 못했어. 받지도 못했어. 그럼 뭐 하게 되는 거라고요?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정리. 받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했다.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쓸모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얘도 주제문에 같이 연결시킬게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중요한 건 받아줘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마무리 져볼까요? 더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므로 우리는요.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과학의 자명한 이치를 as follows.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과학적인 실험이라는 건 is not complete니까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 뭐 할 때까지는요. 그 결과들이 have been published 동사 1번. 여기도 앞에 똑같은 구조로 have been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 2번이죠. 결과가 어떻게 될 때까지요? published 일단 출판이 되고 and understood 이해까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 have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두 번째 understood도 똑같고요. 현재 완료 수동태를 썼다는 거 뭐뭐 할 때까지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정리. 우리가 과학적 실험이 완성이 되려면 필요한 조건은요. 출판도 되어줘야 되고 이해도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publication 우리가 출판이라는 건요. 뭐 하지 않나요? 라고 해서 no more than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no more tha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걸로 쓰냐면 only라는 표현. 단지 그냥 뭐에 불과하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단지 그냥 뭐밖에 안 되냐면 압력파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야. 뭐 하지 않는다면요. 출판된 그런 논문이 is understood. 여기도 수동태. 이해되지 않는다면 또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한번 더 얘기하죠. 이해라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과학적인 논문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숲속에서 아주 조용히 소리 없이 쓰러지고 있네요. 라는 내용으로 이 글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글의 문제 22번은 글의 주제는요. 양측의 유리한 협상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우리 모두는요. 매일매일 뭘 합니까? negotiate. 협상이라는 걸 합니다. 자, 뭐 하던지 간에 whether 나왔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접속사죠. 그럼 우리가 깨닫던지 그것을 or not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리시라는 거 앞에 있는 문장. 즉 우리가 매일 협상을 한다라는 걸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요. 어떤 사람도 few people이니까 우리가 few가 들어가면 얘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거의 사람들이 배워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를요? How to negotiate. 어떻게 협상하는지를 지금까지 배운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배웠는데? 사람들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라고 해서 여기 동사 전까지만 짧게 후부터 두까지만 묶어줄게요. 묶고 보니까 두 뒤에 지금 목적 앞에 두 앞에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후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도주를 수식한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한다의 두가 뭘 가리키는 거냐면요. 바로 앞에 있는 learn how to negotiate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동사 두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협상하는지를 배우는 그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배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배우는데요. 전통적이고 win, lose라고 해서 이기고 지고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는 거니까 한쪽에 유리한 그러한 협상 방식만 배운다라는 얘기야. 뭐보다는 그 접근법보다는요. 어떤 접근법인데요? that 나왔으니까 묶어줄까요? that부터 agreement까지. 자, that 뒤에 지금 is likely to 나왔는데 보통 be likely to는 뭐뭐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얘를 하나의 동사구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주어 없이 동사밖에 없으니까 이 대신 주격 관계 대명사가 뒤에서 approach를 꾸며준다라는 거. 그럼 그 결과 뭘 나타내는 거냐면 win-win agreement니까 이거는 둘 다 이기는 거니까요. 양측이 둘 다 합의한 거. 이거를 만들어낼 그러한 접근법보다는요. 한쪽만 유리한 그런 방식을 배운다라는 얘기야. 정리. 지금까지 이런 협상을 배웠던 건요. 얘가 아니라 win-win이 아니라 win-lose라는 방식을 배웠을 거라고요. 근데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야. 뒤에 보면요. 이러한 구식에 그리고 뭔가 적대적인 접근법은요.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one-off니까 한 번만. 일회성의 협상에만요. 근데 어떤 일회성의 협상인데요. 묶을까요? where부터 again까지 다 묶어줄게요. 자, 여기 where 관계 부사 들어갔습니다. 우리 관계 부사는 뒷문장 어떡하다?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뒤에서 negotiation을 꾸며준다라는 거. 그럼 어떤 협상인데요? 네가요. 아마도 not deal with니까 안 할 것 같아. 즉 상대를 안 할 것 같아. 누구를? 그 사람을요. again, 다시는. 한 번만 볼 사람이라는 거야. 어차피 한 번만 볼 사람은요. 나한테만 유리하면 좀 어떠냐고. 그냥 그렇게 처리하고 말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역접 연결사인 however이 들어갔잖아요. 이야기를 좀 바꿔보도록 합시다. 근데 그런 거래들이 점점 더 뭐가 되고 있냐면 드물어지고 있어. 자, 왜 드물어지는데요? most of, 대부분 우리는요. deal with, 다루고 있습니다. 누굴 다루고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다룬다라는 얘기야. 그게 누군 거야? 예를 들면 우리의 배우자들, 아이들 맨날 만나야 되잖아요.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우리의 고객하고 클라이언트, 의뢰인들까지. 이런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뭔데요? 지금부터 중요한 문장을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In view of this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건 중요합니다. 필수적이래요. 뭐가? 여기서 말하는 it이라는 건 가짜 주어고요.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로 들어가는 거겠죠? 해내야죠. 뭘 해내야 합니까? 성공적인 결과를요. 누굴 위한? 우리를 위한. 자, 여기서 to achieve가 진주어 1번이었다면요. and로 병렬 구조로 to는 생략되어 있지만 to maintain이 진주어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2번. 그럼 이것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하냐면 굉장히 건전한 관계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누구랑? 우리의 협상 파트너랑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럼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뭔가요? 바로 성공적인 결과도 필요하지만요. 플러스 건전한 관계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무리 지어볼까요? 어떤? in today's. 요즘에 우리한테 존재하는 건요. 바로 interdependent라고 해서 상호 의존적인 세계라는 얘기야. 어디에서? 비즈니스 파트너십과 그리고 장기적인 관계의 이런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서는요. 뭐가 필요하다? 윈윈. 양쪽이 유리한 그러한 결과가 좀 더 빠르게 뭐가 될 거냐면 유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결과가 될 겁니다. 라는 마지막 문장이 글의 주제문이 되는 거겠죠. 어디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정리. 이러한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서 필요한 건 어떤 겁니까? 바로 윈윈 아웃컴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 글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23번의 글의 주제는요. 문화적 다양성의 대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볼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할 게 아니라요. 좋은 얘기도 하고 안 좋은 얘기도 해보겠다는 거죠. 자, 본문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면요. interaction이라고 해서 상호작용입니다. 누구와 상호작용이냐면 바로 workers, 노동자들. 근데 뭘 가지고 있냐면요.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입니다.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온 노동자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과 누구랑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host population은 원래 있는
현지 주민들인 거예요. 현지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이 여기는 주어 한 단어 interaction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might to increase니까 높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떤 것을? 생산성을. 자, 그런데 뭐 때문에요? 라고 해서 여기 due to가 나왔는데 전치사 due to는요. 어떤 친구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바로 because of 뭐 때문에. 자, 그리고 owing to 이 친구들과 함께 봐두시면 좋겠죠.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생산성이 증가를 하냐면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야. 뭐와 같은 지식이 파급되고 있잖아요. 전달되고 있고 하니까 이걸로 인해서 뭔가 생산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긍정적인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오로지 이점이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만 이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요? 부정적인 얘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variety, 다양성인데 background의 배경의 다양성이 is too large, 너무 커. too 같은 경우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커요. 다양성이 너무 클 경우에 뭐가요? fractionalization이라고 해서 이건 분열이죠. 분열이라는 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야. 뭘 만들 수 있습니까? 과도한 거래 비용을 만들 수 있어. 어떤 걸 위한? 의사소통을 위한요. 그럼 과도한 비용이 만들다 보니까 그것은 컴마 찍힌 위치 계속적 용법이죠. 우리 계속적 용법은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요. 이 컴마를 and로 바꿔 쓸 수 있고요. which는 주어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is로 바꿔 쓸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is이 가리키는 건 뭐다? 바로 앞에 있는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 그럼 분열이라는 게 과도한 거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건 오히려 뭐를 할 수 있는데요? 낮출 수 있는 거야. 어떤 것을? 생산성을 낮출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긍정적인 얘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 때문이었어요. 지식 파급과 같은. 근데 이번에는 부정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백그라운드가 너무 커. 그럼 분열이라는 게 뭘 만듭니까? 과도한 거래 비용이 든다고 했어?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뭐가 된다고요? 생산성이 낮춰진다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요. 다양성이 이 노동에 들어갔을 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야기 다른 얘기 추가적으로 해볼까요? diversity니까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게 not only 들어갔네요. 짝꿍 차다요. not only but also 들어갑니다. A뿐만 아니라 B도죠. 그럼 다양성이라는 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디에? 노동 시장에도. impact가 동사 1번이었다면 affect 동사 2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칠 수도 있대요.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냐면 한 지역의 퀄리티,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노동 얘기했고요. 이제 우리는 무슨 얘기할 거냐면요. 한 지역의 삶의 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다음 문장을 보면요. 뭐한 사람들? 관용적인 네이티브 포퓰레이션이니까 원주민들 얘기하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가치 있게 여길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을? 다문화 도시나 지역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because of 전치사 들어갔죠? 뒤에 명사 들어가요. 어떤 게 일어났으니까 증가가. 어떤 것이 증가했나요? 우리가 범위. 가능한 상품과 그리고 서비스의 범위가 증가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러한 지역이나 다양성, 즉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 다문화 도시의 지역을 가치 있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범위가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또 긍정. 자, 반면에 들어가 볼까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다양성이라는 건요.
뭘로 인지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해서 여기 could be, pp라고 해서 과거, 수동태, 과거분사 들어갔으니까 예, 수동태로 들어간 거죠. 인지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걸로 인지가 되어질 수 있는데요? unattractive니까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으로 인지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요. 자, 만약 뭐 한다면요? 원주민들이 인지를 하는 거야.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건 바로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이번에는 뭘로 인지를 하는 거냐면 왜곡으로. 자, 뭐에 대한 왜곡입니까? 라고 해서 여기 of 전치사 쓰였죠. 전치사의 목적어로 what절을 썼는데요. 자, 여기서 what 관계 대명사 what입니다. 관계대명사의 what은 두 가지 조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앞에 선행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왜? what이라는 자체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 what을 어떤 친구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anything 또는 things, 뭐 the thing이라고 보는 게 더 낫겠죠? the thing 또는 things, 복수일 때 선행사가, 그리고 대신나 which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펼쳐 쓸 수 있는 걸 한 단어인 what으로 바꿔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선행사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합니다. 자, 그럼 불완전한지 한번 볼게요. 그들이 여기는데 뭘 여기는지 여기 consider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consider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목적격 보어라는 거. 그럼 그들이 뭘 여기는 건데 이 그들의 국가 정체성이라고 그걸 생각했던 걔를 뭔가 왜곡으로 인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양성이라는 게 이번에는 뭐가 될 수가 있냐면요. 매력적이지 못한 특징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이러한 그들의 국가 정체성의 왜곡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력적이지 못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 문장도요.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보면 그들이 심지어 뭘 할 수도 있냐면 차별을 할 수도 있어. 누굴? 다른 민족 집단들을요. 여기 other 들어갔습니다. other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복수명사 나온다는 거. other 나올 때는 항상 비교 누구랑? another과. another은 뒤에 항상 단수명사. 자, 그럼 다른 민족이라고 해서 차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그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어. 어떤 것을요? 대절을요? 얘는 접속사, 목적어 역할을 해요. 사회적인 갈등. 근데 뭐 사이에? 다른 외국 국적들 사이에서의 사회적 갈등이요. are imported니까 여기는 수동태. import가 원래는 유입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들어오는 거야. 어디로요? 그들의 인근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뭔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정리. 뭐 할 수 있다고요? 차별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뭐가요? 뭔가 사회적인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두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부정적인 내용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갱스터디의 은경쌤이었습니다.